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책상을 만나게 될지 앉아서 책상 속으로 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지과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하고 있는 강소라라고 합니다. 사연은 어떻게 신청이 됐어요? 대학원생이란 특성상 일이 진짜 많거든요. 집에 와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박순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휴식이랑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책이 많진 않네요. 제가 책상이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책장도 없고 그래서 저기에 막 쌓아놓기도 하고 곳곳에 사실 있기도 하고 연구실에서 못 가져온 게 많아. 공부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조그만한 책상 겸 식탁 겸 결국 책상으로도 불편하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책상도 되고 식탁도 되면서 또 수납도 많이 되는 그런 제품을 찾고 싶은데 이런 모든 걸 만족하는 그런 책상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약간 편의점 테이블 같기도 하고. 아, 네, 정확히.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약간 그 인터넷에 도는 밈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떠세요? 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진짜 텐트텐을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그치만 좋은 점은 평일에도 제가 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가 나오면 제가 잘한 거고 못하면 제가 다 못한 거고 그래도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학원 지금 몇 년째 자세요? 2년 됐어요. 그럼 이제 곧 박사 학위를 이제 취득하시는 건가요? 논문을 써야 하는데 네, 곧 하기를 바라며 논문을 잘 써야 될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안 그래도 그것도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앞으로는 좀 더 연구실보다 집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불편한 게 커서 이 집은 투룸 구조죠? 거실이 없는 투룸 구조여가지고 집이 연식이 좀 된 것 같아요. 제 나이보다 많다고 들었고 아마 한 35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약간 이런 구옥 주택에 좀 잘 어울리게 잘 꾸미신 것 같기는 해요. 블라인드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거 맞춰서 비슷한 침대로 샀고 근데 저는 그래도 화이트 톤의 좀 밝은 분위기를 좋아하긴 해가지고 시트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라도 하얗게 좀 사봤습니다. 소파 베드를 두신 이유가 집에 그래도 손님들이 종종 오시나 봐요. 부모님이 포항에 계신데 종종 오시기도 하고 뭐 친구들 오면은 소파를 꺼내서 소파 베드로 써서 좀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큰 방 안에서 이제 침실과 휴식 공간, 공부공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럼 옆에 방은 어떻게 쓰는지 좀 봐도 될까요? 아, 네네. 이 방은 그럼 옷방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옷이랑 화장대만 두고 그냥 옷방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방 구분은 왜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지난번에 사시던 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길래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럼 그렇게 써야겠다. 아니, 방 크기에 비해서 옷방으로만 쓰기엔 조금 아까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약간 남는 공간도 좀 있고 방의 용도로 좀 재정비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화이트 톤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구옥이 가진 매력을 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침실과 이쪽 서재 공간을 좀 다른 분위기로 해서 침실은 좀 원목 분위기로 꾸며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셀프 시공을 좀 더해서 화이트 톤을 꾸며도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라님께 책상이 새로 생긴다면 어떤 생활이 기대가 되시나요? 홈 오피스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연구자로서 나만의 오피스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소라님께서 꼭 필요한 서재 공간 한번 꾸며볼게요. 저를 맞춰서 하는 게 낫겠네요. 벽돌이에 이 꺾이는 부분을 바닥이랑 벽이랑 경계에 맞춰서 발라주면 깔끔해요. 자, 이제 서재로 꾸밀 공간 정비는 마무리가 돼서 가구랑 소품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소라님은 책상이 수납도 많이 되고 또 거실이 따로 없는 만큼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테이블 용도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2화 때 소개해드렸던 멀티 책상 세트를 이쪽에 배치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침실에서 부모님이나 친구가 왔을 때 자고 갈 수 있도록 소파 베드를 사용 중이셨는데 여기에 이번에 데스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듈형 소파를 배치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서재 공간을 단순히 책 수납이나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릴렉스 공간으로 꾸미시는 분들이 많죠. 소라님께서도 일과 작업에 몰두하다가도 잠시 쉴 수 있는 편안한 연구 서재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완성된 공간 지금 바로 보시죠. 오늘의 집 구독!
서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재정비한 침실 공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우드톤의 침실 공간과 잘 어울리면서 작은 방의 용도였던 옷장과 서랍장을 침실에 새로 배치해드렸습니다. 사용하시던 침대는 헤드보드를 반대쪽으로 돌려 공간을 구분해주고 그 뒤쪽에 서랍장을 배치해 화장대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옷장은 우드톤의 슬라이딩 옷장 2동을 배치해 넉넉한 옷 수납이 가능하고 그 옆에 전신 거울과 벽 후크를 설치해 꾸민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강했던 체리색 우드 블라인드 대신 커튼으로 교체해 공간이 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침실의 역할을 온전히 잠과 외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소라님의 새로운 서재 공간을 살펴볼까요? 우드톤 장판과 체리색 창문으로 컬러가 강했던 공간을 타일 카펫과 블라인드를 활용해 깔끔하고 모던한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화이트톤 블라인드로 체리색 창문을 가려주고 블랙 라인 포인트가 있어 공간을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볼드한 디자인의 조명도 함께 배치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맞춰주었습니다. 책상은 데스커에 멀티 책상 세트를 놓아드렸어요. 책상과 별도로 독립된 책상장에는 상하부 넉넉한 수납이 있어 다양한 책과 연구 자료들을 수납할 수 있고, 중앙에는 모니터 받침대 역할을 하는 멀티 선반이 있어 모니터도 배선호를 통해 깔끔하게 배치해드렸습니다. 멀티 선반 아래에는 양방향 사용이 가능한 펜트레이가 4개나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구용품이나 작은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고, 중앙에 빌트인 멀티탭이 있어 노트북을 이용하실 때에도 편리하게 전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펠트 자석 패널이 있어 자석을 이용해 메모나 엽서를 붙일 수 있고, 멀티 북엔드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북엔드로도 소품 트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빛이 고르게 퍼지는 인출식 LED 조명이 높은 집중도를 필요로 하는 소라님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책상장 옆에는 추가로 600포 5단 목재 책장을 연결해드렸어요. 수납을 더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따로 책상장을 벽에 고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데스크 용품으로는 마그네틱 데스크 매트를 놓아드렸습니다. 다양한 오거나이저가 있어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키보드는 모노톤 공간과 잘 어울리는 컬러의 프리플로우의 기계식 키보드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아우라의 키보드와 같은 경해축을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로 묵직한 타격감과 다각거리는 소리가 좋고, 노브 다이얼과 LCD 패널이 있어 편리해요. 마우스는 손에 쏙 감기는 인체공학 디자인의 마우스를,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시는 소라님께 다양한 허브가 내장된 노트북 받침대도 함께 놓아드렸습니다. 반대편 코너에는 이번에 데스커에서 새롭게 출시한 S01 소파를 놓아드렸습니다. 데스커에서 소파를 출시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는데요. 서재 공간을 단순히 일과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소파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일반적인 소파와는 다른 특별한 차별점이 있는데, 소파의 높이가 일반 소파보다 높은 편으로 책상 의자의 좌방석 높이에 가깝게 제작되어 있어 식탁이나 책상에서도 높이가 안정적이라 테이블 소파로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소파를 구성할 수 있도록 1600 사이즈와 800 사이즈 두 가지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쿠션을 분리형으로 제작해 어느 공간에서나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멀티 책상 세트와 함께 배치하니 소라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다이닝 공간으로도 손님을 위한 데이베드 용도까지 모든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소파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소재와 내구성도 중요한데, 발수 패브릭으로 제작되어 오염 관리가 편리하고, 이태리 인테스사의 엘라스틱 밴드와 S자 스프링을 활용해 쿠션감을 오랫동안 잘 유지해줍니다. 다리 높이가 190mm로 넉넉한 하부 공간은 청소도 쉽고 언더베드 수납용품을 이용해 더 추가적인 수납까지 가능해요. 소파 컬러에 맞춰 데스커 타원형 사이드 테이블도 함께 놓아드렸습니다. 소파의 높이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16인치 노트북을 올려두어도 넉넉한 사이즈로 가벼운 업무를 보거나 음료나 휴대폰을 올려두는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집 구독! 데스커와 함께하는 앉아서 책상 속으로 6번째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로지 연구만을 위한 공간보다 휴식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려 소라님의 연구 공간이 답답하고 어려운 공간이 아닌 편안한 휴식처 같은 공간이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오는 7월 6일까지 시즌2 추가 사연자도 모집하고 있으니 책상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시즌의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공간을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바라고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다 충족해주는 제품이 있어서 너무 좋고 더 가치 있고 좀 보람찬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이 이동형 등받이?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편함의 정도가 다른데 이게 또 고정도 잘 되고 해서 좀 맞춤형으로 쓸 수 있겠다? 공간이 박사학위에 기여가 되나요? 한 학기 정도 빨리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Head like the sky with cloud bursts of chemical